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0분 41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15회 샌 안드레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 제15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씹어먹기 안전불감증 세이주입니다. 안전불감증은 뭐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네. 어렸을 때는 뭐 운전도 뭐 자신 있게 막 레이서처럼 막 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무서운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재난이 일어나면 구해줄 남편이 없는 여자. 불쌍한 안나입니다. 아니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이 영화에서 짝을 만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재난이 그렇군요. 일어나야 짝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재난을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지난 한 주 짝은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쉽게? 재난이 안 와서. 재난 그렇군요. 비슷한 게 오긴 했는데 그래요?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직 못 찾았네요. 어떻게 MC 한세 씨는? 저는 어제 제가 음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날로는 내일인데 예. 네, 이제 어제 음반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네. 세이주 감독과 함께한 뮤직비디오도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풍적으로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와 저런 와 진짜 이 사람들 영화 씌워먹기에서 이렇게 다른 감독님들을 씹을 만큼 좋은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서 보면 될까요? 일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었을 거고요. 네. 아니면은 네. 검색해 보셔도 될 겁니다. 주말에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걸 마감을 하고 주말을 여자친구와 계곡에서 백숙을 먹으면서 쉬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녹음실도 그렇지만 지금 제 집도 그렇고 음반 때문에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 난장판인 상황인데 한 반 정도 수습하고 네. 나머지 다 수습하고 싶지만 주말에 제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 이걸 좀 다 수습하고 놀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됐거든요. 누구나. 근데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네. 여자친구분은 방송 안 들으시나요? 네. 네. 안 들으지 그렇게 막말을 하죠. 네, 좀 그런 것 같은 느낌. 언젠가 한번 몰아서 위기적인 들은 느낌? 다음에 네. 대판 싸울 겁니다. 네. 아니요. 이미 저번 주 거를 듣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1회, 2회 정도 듣고 지금 한 14회 들은 것 같아요. 예, 건너뛰어서 이렇게. 근데 거기서 제가 난 동갑내기 여자도 좋아한다고 이 얘기 했다가 동갑내기랑 사귀시라고 네. 삐져가지고 훅 들어왔군요. 네. 근데 뭐 그런 삐짐 귀엽잖아요. 네. 그럼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치가 그런 떨리게 삐짐도 귀엽죠.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마감도 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 음반 그렇죠. 네 그것도 마감을 해서 네. 지금 네. 저의 이 성공 음반의 성공 시작하는 그 단계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음원은 어디에 공개되죠?
음원은 이제 모든 음원 사이트, 뭐 멜론, 뭐 네. KT, 뭐 올레? 뭐 아니면 구글 뮤직은 언제쯤? 구글 뮤직은 안 우리는 되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아직 안 돼서. 네, 저희는 제가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는 다르게 그 소니 직배사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튠즈가 들어가요. 네네, 그 아이튠즈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 노래 들으시면요, 그 광고비가 또 소니한테? 저한테 옵니다. 네, 아 소니한테 안 가고. 소니한테 다 갔다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직배사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멜론에서 유료로 들으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무료로 스트리밍 들으셔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안나 씨는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꽤 많이 돌아다녔네요. 충주도 갔다 오고 명동에도 한번 나가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많이 다니셨네. 예, 지금. 신세백화점도 가고 예. 음. 그 사람 많은 데를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확실히 그 멜스 때문인지 거리에 사람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터미널도 갔었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데는 다 들려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아까부터 이렇게 혀를 훌쩍훌쩍 하시면서 저보고 휴지를 찾아달라고. 제가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레르기인지 네. 메르스인지 뭐 알턱이냐 이게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건지. 두 분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염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격리에서 풀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 조금씩 생기고 상황이에요. 있어요. 네네. 메르스 어떠셨어요? 그 우리나라의 메르스 이 대처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그 유행어가 하나가 있죠. 뭐야?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고.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고 했던 네네. 그분의 말씀이 뼈저리게 요즘에 느껴지네요. 아몰라, 뭐 아몰랑 네, 이거랑 아몰랑. 네,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는 것들이 네. 뭐 대표적인데 좀 사실 이거 그 팩트 하나는 사실 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팩트 하나는 격리 환자가 2,000명 가까이 되게 만든 이 상황. 저 4차 감염까지. 네네. 네. 이거는 좀 우려하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정부도 이렇게 되진 않을 거거든요. 이 사실은 그 감염자가 많고 뭐 사망자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보다는 네. 보건당국이 제대로 못해서 격리 환자가 그렇게 많이 네. 벌어지고 뭐 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팩트로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봐요. 그게 많이 아쉬운 게 지금 일단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정보를 안 주니까. 정보를 전혀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 땡덩. 메르스 관련된 정보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도 그 꺼놔야겠다. 대처 방안이라던가 이런 게 SNS에서 또 그냥 천차만별로 막 그죠, 말도 안 정보가 되는 정보가 쏟아져서 쏟아지는 거죠.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바세린을 코에 발라라.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 폐렴을 진짜 말-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절대 안 되죠. 또 그거를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바르겠어요. 폐렴을 일으킬 정도로. 근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 그걸 막나?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낙타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그 축축성인 각 의사들 뭐 본인의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너무 그것도- 천차만별이다 네, 맞아요. 보니까 그것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오늘 지나오다 보니까 약국마다 마스크 품절 아예 이렇게 써서 네. 붙이셨더라고요. 품절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 한 번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길에 마스크 쓰신 분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런 노약자분들이 많이 되게 위험에 더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내 한 몸 내가 잘 챙기고 손 열심히 씻고 네. 비타민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지금 띵동 울렸던 게
그 핸드폰 찾아보다 그런 건데 뭘 찾아봤냐면 방역 당국인가 어디에 총책임자가 김우주 씨인가 그런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가 아. 우주가 나가서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도와준다는 아. 그 우주가 스페이스가 아니고 그 사람 그렇군요. 우주 씨라고 예.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김우주 씨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2009년에 사스를 정말 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사이언스지라고 그전 세계적인 네. 과학 전문 잡지 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스도 잘 막았는데 이렇게 잘 퍼지는 거는 뭔가 대한민국 유전자가 위험한 게 아니, 있는 게 예. 아니냐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인 감염자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는데 유전자 변이는 없다라고 또 네. 얘기가 나왔대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했어요. 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본편을 들어가도록 하죠. 네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본편을 들어가겠습니다. 메르스는 접어두시고요. 네네. 다른 재난을 보고 왔죠. 네.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이가 구조요원이에요. 이제 레이와 엠마는 이제 부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아직은 부부죠. 이혼은 그런가요? 선언 안 예, 했어요. 예,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그 남자와 딸인 이 블레이크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샌 안드레아스 지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지진대라 그러죠. 이쪽에, 샌안드레아스 예. 지진대. 그 지진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이가 구조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가족을 구했더니 가족들이 버리려던 아빠를 다시 우리 아빠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돼서 다시 한 가족을 이루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 구조대 못지않은 영국인 남자가 나타나서 딸을 또 구합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딸을 구해준 사람은 사위를 삼아도 되겠어.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네.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지진이 일어나야지 진짜 지하비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류의 영화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많죠. 뭐 일- 그렇죠. 그 가장 2012. 대표적으로 2012 찍었던 그 감독님은 네. 매우 좋아하시죠. 2012 투모로우도 찍었고. 네네 2012에서도 네. 그 이번 이혼한 남자죠. 네. 이혼한 아저씨인데 결국 이렇게 돼서 다시 또 합쳐지는. 우리나라 윤재균 감독님의 해운대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저는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그 또 하나의 영화를 네. 영화 씹어먹기에서 해댄다고 해서 네. 봤다가 그거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극장을 폭파시키고 싶었죠. 그거는 제가 우선 안 하겠다고 한 건데 하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했던 거 아닌가 그때? 아니요. 그때는 미혁이 씨가 하자 그랬죠. 그랬나요? 아. 네,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에요. 네,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의 감독이 한 두 개의 영화 중에 해운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해운대가 어쨌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이혼이라는 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섞여서 주말에는 애를 봐주고 애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미팅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제가 보기엔 이 감독님들이 재난과 함께 극복해보자. 극복해보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너의 진정한 핏줄을 찾게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뻔한 미국식 스토리로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전형적인 재난의 핏줄이 섞인 그 내용으로 가버렸죠. 제가 이거를 소개시키면서 다음 주에 하자라고 말을 했죠, 그랬잖아요. 줄거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알렉산드리아 다드리오만 보면 된다라고 했더니 네. 보면서 이거를 듣고 이제 청취자분들 중이나 아니면 여기 네. 계신 두 분이 보면서 저를 얼마나 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진짜 없잖아요. 저는 근데 영화 15먹기를 안 했어도 이걸 네. 봤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네, 봤을 거고 뭐 물론 이제 좀 짜증나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세이주 씨가 안덱산드리아 다다리오에 대한 좋은 얘기를 저번 주에도 하셨고 이분만 나와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떠셨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취향이 아니시구나. 근데 이제 좋죠. 네, 몸매가 네. 음. 수박을
그 두통을 이렇게 안고 다니시면서 안고요, 달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고. 네. 이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름인가요? 수박이 어떻게 나오지? 아니. 거기는 수박이 잘 자라는 그런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럼요. 그 위험하게 막 돌 떨어지고 네. 막 철새 찍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과감하게 안전한 가죽 잠바를 벗어주시고 네. 그렇죠.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희생정신. 그쵸. 저는 네. 쓰나미가 오는 영화 중에 그 태국에서 일어난 나오미 쓰나미를 와츠 나오는 네. 네. 나오미 와츠인가요? 나오면 맞을 거야. 네, 나오미 와츠하고 이완 맥그리거 나오는요. 네. 네, 더 임파서블이에요. 예, 맞아요. 임파서블. 근데 쓰나미의 그 무서움을 이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밀릴 때 그냥 물에 쓸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잔해들과 같이 그게 쓸릴 너무 때 무서워요. 이렇게 몸에 막 관통도 되고 막 저거 하잖아요. 막 잘리고 막 그 정도로 셌는데 이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들이 쓸리는 것 같았어요. 몸에 상처도 없고 심지어 이 여주인공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뭐 언지도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피부가 점점 좋아져요.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피부가 너무 뽀얀 거예요. 막 이 점점 콩깍지가 씌임해서 보는 거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콩깍지 씌우지 않아요. 그래요? 혹시 그럼 원하셨던 거는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뭐 물에 휩쓸리고 하면서 옷이 더 흠뻑 젖거나 아니면 아니요, 옷이 아니요. 찢겨서 아니요. 뭔가 속살이 비치거나 이런 거 원하셨던 건 아니고요? 그 이미 지금 가족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성적인 거는 그게 뭐 성적일 이미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 제가 보기엔. 그게 성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믿어도 되나요? 진짜예요. 이 영화 자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이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자백하게 만들겠어요. 아니.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족애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웨인 존슨의 그 오열 연기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드웨인 존슨 씨가 원래 그 WWE 레슬링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화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져서 점점 커리어를 상당히 잘 쌓아가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슬링 선수보다는 진짜 드웨인 존슨이라는 이제 배우로서 잘 발돋움을 해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역할이 과연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역할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찍은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액션 씬을 보이잖아요. 헬기에서 떨어진 이 기관총을 잡고 날리는 그런 보통 모습. 인간은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의 애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이 될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용은 대충 다 예고편에 나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연기를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근데 분노의 질주에서도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이 네. 간호 잠깐 해주잖아요. 그거 내가 거친 나가서 딸. 정리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하고. 근데 지금 요번에는 아예 정말 딸바보 아빠처럼 그렇죠. 나오는데 그 딸이 큰 건가? 외모가 달라요. 그런가요? 성형수술 뭐 드웨인 존슨이 600명 이상을 구조한 구조 전문가라고 앞에 썰을 되게 막 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족만 구해요. 자기 부인 구하고 딸 구하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안 구하대요. 안 구해요. 이게 무슨 자기 가족만 600명을 구했나? 자기 가족을 600번을 구하든지 가족이 600명이 있든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야구장 영화에. 밑에서 야구장 밑 담벼락으로 시민 한 20명은 피난을 시키죠. 그게 다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폴 지아마티 이분이 연기하셨던 그 로렌스라고 지진학자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네네.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하잖아요. 피하라고. 최소한 이거라도 레이가 했었으면 여기 위험합니다. 대피하세요. 이렇게 확성기라든가 뭐든 간에 해서
그런 거라도 하는 걸 보였으면은 그나마 구조하려고 뭐 하는 장면이 있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과연 이 사람이 구조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딸만 보려고 했는지. 요게 가장 애매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사실 그 앞부분 쪽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헬리콥터를 네, 타고 맞아요. 네. 가다가 거기서 엄마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렸다가 뭐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를 구했잖아요. 엄마를 구한 상태에서 딴 사람 안 구하고 딸을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 거기까지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사람도 있을 텐데 안 구해줘요? 아니에요. 그래도 왜냐면 거기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똑같이 구하면 되지. 부인 구한 것처럼.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이제 폐허잖아요. 그거 당연한 듯이 옷을 막 훔쳐 입잖아요. 근데 총격전 일어나고.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아수라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딸랑 그 야구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 구해놓고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많이 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쓰나미 다음 장면이 그 배에 사람들을 좀 태웠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는 바로 비행기 위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쓰나미에 얼마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어 나누는 게 좀 들어가야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옆에 보트에 실리고 있는데도 그걸 구경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제일 최악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배에 확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배에는. 네네네. 그걸로 쓰나미 오니까 도망가라 하든가 아니면 네. 어디로 가시라고 하든가 그런 거 말 한마디 해줘도 되는데 이게 딸만 어떻게 구하려고 뭐 했다라는 완전 거는 이기적인. 좀 사실 그 새아빠가 될 사람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데 그거나 이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저는 느낌이 그 새아빠라 말했던 그 다니엘도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딸도 아니고 썸녀의 딸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발이 벗겨지는 큰 사고도 일어나고 사람 죽었단 말에 깔려서 그렇죠. 그러면 정신이 나갔잖아. 정신 나가서 가는 그리고 나서 느낌이에요. 구해달라고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한 명을 던지긴 하죠. 그 아니, 월폭풍 칠 적에. 예,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죽는 거를 하려고 죽는 건데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이면 왠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 아니라는 소리 들을까봐 억지로 진짜 나쁜 사람 만들려고 뛰어는 그건 거죠. 넣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왠지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니엘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레이나 이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이는 침착하게 구조 전문가니까 그쵸. 침착하게 자기 가족만 구하려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 거고 레이라는 다니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서 이성을 잃고 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중간에 사람 멀쩡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죽인 뭐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영화가 맨 처음 5분은 참 재밌었어요. 여자가 이제 여자분이 차에서 사고가 그 나서 부분이 지금 포스터에 쓴 사진이잖아요. 그 그래요? 씬이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카피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도 두 분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봤거든요. 그 미국의 재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뻔한 그쵸, 스토리로 진행이 되면서 근데 엄청난 지금 제작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맥스관에서 봤는데 이걸 얼마나 사실감 있게 아니면 정말 무섭게 이 재난을 표현을 할까가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어차피 딸을 구해야 되고 와이프가 있고 그냥 뭐 예고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여준 내용은 스토리가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중간에 뭔가 다른 이렇게 반전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정말 없죠. 1%의 네. 반전도 없이 어쩜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게 정말 저도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제가 말 네.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미국 국기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어요. 안 구하고 그냥 지나간 것보다 미국 국기 펄럭거리는 거에 이거 내가 괜히 봤나?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미국 국기가 펄럭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떨 때 미국 국기가 펄럭이면 개연성이 있냐면요. 트랜스포머처럼 미군이 다 있으면. 그렇죠. 로봇도 못 이긴 로봇 나쁜 로봇은 미군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미국이 쫙 펄럭이면 오 역시 미국이야 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미국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딸만 오롯이 구하고자. 네. 그리고 방송을 사람이. 알린 것도 한 박사 개인이 해킹해서 그쵸. 알렸지. 그쵸. 뭐 미국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미국이 국기가 쫙 이게 개연성이 없잖아. 이유가 없는데 그걸 왜 연출했을까? 그게 너무 이유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국가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개인들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현충일에 그 태극기는 거셨나요? 아니 근데 이 영화는 모든 걸 다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 딸 구했을 뿐이잖아요. 메르스 걸리면 당연히 내 딸 구해야지, 내 가족 구해야지, 나 무슨 남을 구해줘. 그 방독면 구해가지고 가족 씌우지 길거리 나눠주고 있어요? 아니지. 되게 대한민국적인 영화네. 좋은 영화네 이거. 저는 가족을 구하려고 그 난리치는 네. 노력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한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네.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진짜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일들을. 그냥 차라리 국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족들이 알아서 구할 텐데 국가가 우리 막 그걸 막 해방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샌 안드레아스도 차라리 국가가 해방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뭐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근데 해방도 국가는 안 하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미국 국기는 도대체 왜 넣는지 모르겠고 뭐 그렇더라고요. 참. 해방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레이가 더 나쁜 사람인 게 있어요. 그 다니엘은 그 사람 남자 한 명을 어쩌다 보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해친 거잖아요. 레이는 차를 훔치기 위해서 엄한 남자를 때립니다. 자기 살자고. 네네. 그것도 물론 그 남자도 총을 물건 훔치기 위해서 겨누는, 했지만 총 겨누기도 하고 그 훔친 차를 또 훔쳐가지고 자기 차인 마냥 노부부한테 주죠. 근데 그 차가 꽤 오랜 거리에 왔잖아요. 네. 분명히 기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노부부 죽으라고. 알아서 가시라고. 알아서 가시라고 준 거잖아. 정말 레이는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내 생각에는 덜하기니까 네. 차라리 이 샌 안드레스의 지진을 없애기 위해서 지진이 흔들리니까 지진대 파에 맞춰가지고 덜하기 락바탐을 써가지고 지진을 멈췄다. 이 시나리오가 차라리 SF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가족도 구하고. 이게 무슨 시나리오가 이래. 일단 시나리오를 엉망으로 썼어요. 일단 그게 중간에 한 두세 번 바뀌면서 전에 있던 설정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안 바뀌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앞에 말씀 것처럼 초반에 5분? 이거 괜찮다 했잖아요. 네. 이 시나리오는 아마 초안에 있던 거고 이 뒤가 네.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너무하는 게 그 저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남의 상점 안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데 소방차 훔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훔치면 당연하게 훔쳐요. 그건 훔치면 안 돼요. 그치. 그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건데. 맞아. 그거 소방 대원들이 쏘는 건데 그 대원도 아닌데 그걸 훔쳐가는 거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게 모든 걸 잘 알고 그런 걸 훔치면서. 알고 있었어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 쓴다는 것 자체도 조금 개연성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아빠가 이꼬라진데 딸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뭔가 아빠와 트레이닝을 하는 장면이라도 있던가 뭔가 조심해라라는 이렇게 언질 뭐 이런 거 그 주던가. 아빠의 그 딸의 그 영화 감독이라고 똑같은 거지. 그쵸. 아니 근데 갑자기 잘 맞네. 대박인 건 원래 가이서라라고 했던 곳이 불탔더니 맞아. 초능력이 초능력. 다른 데 갔을 거야. 내가 알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한 설정이에요. 텔레파시로 진짜 그 아빠의 그 평소에 딸 훈련을 투가. 너무 열심히 잘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고가 나면 이제 국가가 안 도와줄 거 아니까 가족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평소에 훈련을 시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미국과 똑같은 거지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알고 보면 재난이 미국도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재난이 나면 어디로 가라 어디 가라 이거 다 네. 짜는 거지. 플랜 B로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걸 하고 그때 무조건 안 되면 플랜 B를 짜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다 하는 사람인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짜증났던 장면이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예요. 뛰어내릴 때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네. 어머니가 황당해 하잖아요. 네.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 사람은 뭐 구조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굳이 뭐 지진 영화에 네. 굳이 그런 것까지 또 넣었어야 되나?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건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뭐야 무슨 진짜 분노의 질주에서 나오는 씬이에요. 굳이 왜 재난 영화에다가 그걸 끼워 넣어서 어떻게 끼워 넣으려고 해서 넣냐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영화를 않았을까. 보면서 굉장히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이걸 찍었으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폭파했죠. 폭파. 어디 건물에 부딪혀서 아 근데 폭파돼. 진짜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생각이 나도 좀 났어요. 자, 이 감독님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신비의 선물. 이게 잃어버린 세계를 연출하셨네요. 찾아서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 1편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 잘 만들었어요. 그럭저럭 네, 가족 네. 무비로서 볼만했는데 2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드웨인 존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시나리오로 흘러갔거든요. 캐치 앤 독스 2도 했어요. 이분은 이제 특징이 그거죠. 전작에 좀 괜찮았던 시나리오를 이어받아서 시나리오를 끝내버려요. 시리즈를 끝내버리는. 망치는구나. 요상하게. 그 시리즈가 뭐 2편까지 찍고 3편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작을 하신 분은 아닌데 감독이 브래드 페이튼 감독이 원더콘에서 말하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3편과 4편을 제작 중에 있으며 드웨인 존슨이 후속편에 모두 등장한다고 알렸습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뻔한 스타리 속에서 예. 한 명만 잘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 누구요? 그 영국 남자의 동생. 아. 그 친구는 이제 간간히 좀 지루하다 싶을 때쯤 나타나서 한 번씩 웃겨주고 맞아요. 한마디씩 챙겨주고 뭔가 행동을 해주고 약간 근데 감초처럼 이런 영화 네. 이런 영화에 감초 캐릭터가 하나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영화에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이런 재난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그 특히 여자 캐릭터들은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네. 안 해요. 끌려가는 쪽인데 이 블레이크 맞나? 이 블레이크 역을 했던 이 알렉산드라 다자리오는 되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그쵸. 해가는 캐릭터긴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색다른 면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재난을 표현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 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잘 표현했던 거긴 하지만 그렇죠. 캐릭터 설명한 거 이런 좀 반전이 원래 이제 부모가 아이를 구출하러 갈 때는 아이들은 대부분 엄청 있거나, 혼란에 네. 빠져 있거나 그냥 계속 그 네. 모습인데 어디 쓸려가거나 막 그래야 사실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안 가도 되는 혼자 그쵸. 다 해결을 이미 네. 한 상태였죠. 안 가도 되는 상태인 어떤 그 정도잖아요. 뭐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랑 만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있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블레이크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서로 만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거치는 사람들을 구해가면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만나는 중간에 매개체로 그동안 그렇죠. 구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됐는데 나 누가 구해줬다. 그 사람이 그 어디서 사람이 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연락이 됐으면 차라리 좀 더 미국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2012도 그렇지만 투모로우도 그런 면은 참 잘했어요. 어떤 네. 면에서. 중간중간 스토리들이 개연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잘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이제 영화를 제가 원래 감독님의 의도대로 좀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이해를 조금 붙이자라고 하면 예. 후반부 쪽에 이제 이 여주인공이라고 예. 해야겠죠. 블레이크 예. 딸의 여동생이 있었고 예. 여동생이 익사로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걸 아빠가 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의 불화도 생겨나서 이혼도 하게 된 거고 그게 상처로 남아서 아빠도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딸을 구하려고 주인공도 노력했다. 그 엄마도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딸도 그런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미리 숙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해도를 조금 붙여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나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한 구조 대원이고 그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과 이런 것들 남들보다는 더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날아오는 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쵸. 해서 그쵸.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살아남았다. 예.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지난번에 스파이 얘기하면서 한국판 스파이 얘기한 적 네, 있어요. 네. 모든 총알을 다 피해가는. 네, 그렇죠. 다 피해가죠. 근데 여기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재난에 다 피해가요. 네, 다 다 피해가서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하잖아요, 딸이. 네.
그때 이제 찍히는 화면에서의 그 주인공의 상태는 왼쪽 어깨에 멍 살짝, 그다음에 멍 살짝, 그다음에 그치, 예, 이마 쪽에 뭐 상처 조금 막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그 마지막에 블레이크를 그냥 죽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절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미국 했어요. 영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예. 시나리오를 너무 단조로운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블레이크를 죽이고 그 레이가 좀 일찍 죽였어야 되는 거죠. 일찍 만나서 일찍 죽이고 레이가 그 충격으로 사람들을 좀 구했다든가 아니면 레이의 심정 변화를 좀 보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이 단조로운 시나리오에서 뭔가 색다른 변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 똑같잖아요. 기존의 살짝 영화들과. 기대를 해본 게요. 그나마 기대를 해본 게 딸이 죽고 영국에서 온 청년들과 유대감을 좀 더 깊게 그러니까, 네. 만들어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귓속말로 여자친구한테 자, 저 남자 포기하면 쟤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깼어요. 그나마 네. 다행이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포기할 수가 없죠. 포기하면 죽는 건데. 근데 보통 한 차례 그런 영화들이 포기하면 살아요. 맞아. 인공호흡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네. 눈물을 보이고 오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갑자기, 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오 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분명히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심폐소생술을 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네. 더 쉬다가 다시 하죠. 그래갖고 안돼 이를 보낼 순 없어 하면서 이제 다시 하는데 요 포인트는 뻔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건 괜찮았다. 그냥 어쨌든 살려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영화상 어떻게 제작자도 살릴 것인가. 그렇고 여기 모든 그 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얘 살려라라고 했는데 그냥 그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구하기는 아쉬우니. 그냥 포기해버렸을 때 갑자기 콜락콜락하면서 사는 거는 너무 뻔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머리를 짜고 짜다가 한번 죽였다 살리자. 그냥 포기했다가 아니야 포기란 있을 수 없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예, 근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한 방에 살아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하죠. 했었고 그렇죠. 한방에 살면 안 되지. 어디까지 재미가 없지. 이제 예상을 했었냐면 그 영국 남정네가 목걸이 구해다 주잖아요. 찾아다 네. 주잖아요. 거기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예상대로 하고 끝나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야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웨인 존슨이 힘이 이제 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 마지막에 아주 뻔한 장면 있죠. 안 돼! 하면서 빵! 하고 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꽝! 하고 치면 컬럭 근데 그 생각도 하면과 동시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주먹으로 치면 갈비뼈가 갈비뼈 부러져 죽을 부러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면 그 등치가 그러니까. 안 된다 여자를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저도. 딸을 잡고 그 보트에다 락바탕만 치면은 충격으로 깨어난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뻔하게 갈 수 있는 최악의 엔딩은 피했다 그나마. 그래요? 아니, 너무 뻔하게 할 수 있는 뻔하게 최악의 엔딩을 끝났다. 그대로 갔다. 예. 아니야 너무 최악은 더 그거라니까요. 막 안 돼! 팍 치면 콜록콜록 말도 안 되는 그런 깨어남. 예상을 벗어나는 최악까지도 가지 못하고 딱 예상한 것만큼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더 최악도 예상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용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건 뭐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미국 국기가 나오면서 다 말아먹은 거죠. 그건 사실. 예상 못했어요. 마지막 미국 국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까는 예상 못했어요. 그게 정말 최악으로 간 지름길을 네. 그나마 살려놓은 걸 갖다가 그 미국 국기 하나로 그냥 날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건을 잘 해야 하니까 막 그렇죠. 이런 분위기. 네. 마치 그 엔딩을 보면 우리나라 모 대통령님께서 되게 좋아하실 법한 엔딩으로 생각됐었어요. 다시 이제 토건을 부흥시킬 수 있구나 하면서. 새마을 운동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토건이 발전을 토건나라, 해야 토건나라. 그쵸. 네, 발전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부동산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네. 되니까. 도로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집도 지어야 아이고 되고. 거긴 다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 그린벨트 그 뭐가 없이 네. 싹 건물 지어가지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이 영화를 우리 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전 누구나 말 안 했는데. 아니요 전 대통령 많잖아요. 왜요? 이전. 이거는 개인의 발언임을 명시합니다, 진짜. 저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제가 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전 대통령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약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방법이 있나요? 건물 무너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내진 설비가 안 된 건물이 태반이에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진짜 손에 꼽힐 정도일 거예요. 특히
여기다 지진 9.0까지 때리잖아요. 네. 9.0 이상이 때리나? 근데 9.0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 서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인가 8까지는 몇 군데가 있는데 9.0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진 설비를 9.0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물 형태가 아니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100%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난다. 뭐 생각도 안 해봤지만 네. 지진이 나면 평야를 찾아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평야가 어디 있어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일단 도심에서 시골을 갈 수가 없어요. 다리 다 뭉개될 거고 그리고 건물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 하나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모래폭풍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휩쓸려 가고 걔네는 건물 사이가 넓고 간격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의 건물이 다 쌓일 거란 말이에요. 100% 다 죽을 거야 그냥. 저는 저 같으면 개인용 드론을 하나 만들어서 예. 타고 날아갈 것 같아요. 드론을 얼마나 큰 거를 만드시길래 그거는 국방부에서 잡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만드는 헬기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그렇죠. 헬기 타는 게 빠를 텐데 헬기를 타려고 헬리콥터로 가는 길에 건물 무너집니다. 스카이콩콩을 네. 좀 큰 거를 사서 이렇게 콩콩콩 뛰어다니면 그거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땅이 그거를 평평하지 않아요. 그걸 하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 정신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정신병원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건물이 낮고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헬기를 괜찮네요. 사면 누구를 태워갈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태고 가겠지. 둘만. 엄마 아빠도 있는데? 아담과 이브로 시작해야지.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 그렇군요. 지진이 한국에서 이런 지진이 날까요? 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왜냐면 높아요. 예, 가망성이 정말 높은 높아요. 게 네.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각이 많이 변동이 돼서 그 환태평양 조산대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진대가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를 따지면 진짜 지진이 나서 뭐 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7, 8이 치면 우리나라에 무너질 건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 무너진과 동시에 북한 쪽에 있는 뭐 지금은 거의 장백산이 돼버렸는데 백두산이 혹시나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졌대요. 네. 수위가 낮았다는 얘기는 밑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그 천지호가 많이 증발하고 증발했다는 있다. 거거든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나요. 그 분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 한반도는 북한 포함해서 그냥 제로 덮이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냥 리셋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파편들이 충분히 서울까지도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끝이에요, 그냥. 전 대통령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이 살아나요. 네. 그분들은 이제 바로 예. 비행기 타실 텐데. 아니죠. 비행기 탈 수도 있지만 벙커로 들어갈 수도 있죠. 벙커로 들어갈 벙커는 수도 좀 있고요. 안전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 벙커들은 그 방공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짓거든요. 그럼 뭐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시 원조를 해서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진짜 유령 회사가 되는 거죠. 이제 주인이 없는 그냥 회사. 이제 짓겠네요. 페이퍼 컴퍼니. 주인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다 같이 이 죽겠죠. 영화에서의 다니엘처럼 네. 그냥 깔려서 뭐 죽을 수도 가셨다거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다니엘이 죽으면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제 다니엘이- 그 회사를 가지게 되는 그쵸. 거죠. 그냥 통째로.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잖아요. 맞아요. 부자였고 근데 그 재산은 이제 누나에게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일찍 결혼을 했어야 돼, 엠마가. 아니요, 그러면 엠마 건데. 이 영화에서요 또 특이한 점이 아니라 미국 영화는 왜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할까를 네. 봤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이혼한 가정이 새로 꾸리는 가정은요 항상 부자예요. 많은 영화가 그래요. 근데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그게 약간 생각을 현실인 해봐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형이 네. 돈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고 네. 딸도 못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돈 많고 이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음악 작업하는 거 다 대줄게라고 하면은 당연히 끌리겠죠.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고 그건 다르죠. 지금 이미 딸들이 그렇게 클 정도로 성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인과 드웨인 존스는 한참 옛날에 뭔가가 없을 때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일단 어쨌거나 가정을 일궜는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영화에서 데니얼이 한 말처럼 왜 자식이 없냐고 했더니 건물 짓느냐고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가정을 이룰 시간을 대신 건물 짓는 걸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본인이 이제 가져야 할 것들을 축적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이성한테 시선을 돌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바람 필 거 다 피고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안 만든 거지. 아니, 아니, 진짜 젊었을 때 놀긴 한국식으로 놀았겠지. 열심히 근데 놀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족쇄 차면은 놀지 기반이 못하는데.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니 와이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이쁘고 큰 이제 딸도 괜찮을 안정되고 것 같다. 싶어서. 뭐 예.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뭐 작업을 했겠죠. 예. 예. 미리 결혼해서 이제 자기 건물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이거 절반 떼주느니 좀 재산 놀다가 재산도 모으고 나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해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도 네. 힘들게 막 본인의 일에만 집착하고 예, 맞아요. 가정을 집에 잘 들어오지도 나몰라라 하고 않고. 하는 남편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 그렇죠, 맞아요. 이루어진 남자가 더 멋있어 보였겠죠. 그때 당시에는. 자, 아무리 재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남편의 고백이 적시적소였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고백이요? 다시 만나자는 고백? 아니요, 그 딸을 못 구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엉망이 됐다. 근데 고백했잖아요. 또 딸을 찾아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둘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그 딸의 그건 아들인가요? 딸 누굽니까? 딸, 네, 딸. 둘째 딸. 딸의 둘째. 죽음이 그런 일을 만들어낸데 왜냐면 그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 자식이 죽으면요, 그 거의 100% 이혼이래요. 예, 왜냐면 서로 얼굴을 보면 애가 생각나서 그렇죠.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100%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이혼으로 방향을 틀은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고백, 이 서로의 그 이해요, 막 이런 대화를 이제 비행기에서 생뚱맞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그 좀 더 미리 얘기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현실에선 그럴 텐데 영화니까 아무래도 그 대화를 하는 시점이 되게 저거 하겠죠. 그리고 딸을 버리고 갔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엄마가 바로 한 행동이 그 남자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참 좀 약간 너무 유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생각해요, 저도. 어찌됐거나 이제 앞으로의 같이 인생을 살겠다고 결혼을 네. 하겠다고 했던 남잔데 그렇게 쉽게 내 딸을 분신 같은 내 딸을 근데 만약에 나가자마자 죽은 거면 어떡해요? 그 여기선 그렇게 표현 안 그렇게 했지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남자의 상황을. 그 남자가 죽었다면 예, 나가자마자 죽었으면 그거를 뭐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니지. 근데 일단은 일단 지하 나온 차 거니까. 안에다 애는 놓고 네, 나가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때 나갈 때 심정은 구하러 나간 건데. 구하러 나간 게 아니라 도움을, 여기 있다가는 같이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도움을 청하겠다는 이제 핑계를 삼아서 나간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 요청을 반반이었겠죠, 했어요. 반반. 네. 근데 그 어쨌거나 미약한 인간이기에 그 그렇죠. 자연재해안에서는 본인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나와야지. 그거를 혼자 나와? 그거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네. 교통사고 났었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래요? 네, 여기서 최초로 밝히는 밝혀도 건데. 되나요? 상관없어요. 뭐 이거 듣는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나마 괜찮았는데 얘가 이제 조금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쏠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얘를 이제 잡고 끌어야 되는데 이 안전벨트 때문에 손이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사실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2차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뒤에서 또 위험 발언인데 또. 뒤에서 부닥칠 수 있잖아요. 진짜로 딱 멈칫했어요. 안전벨트 당연히 끄집어내야 되니까 안전벨트 풀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이거 분명히 고속도로 사고인데 뒤에서 오는 차들 분명히 부딪힐 텐데 그러면 저도 날아가면 이거 지금 이거 답이 안 나잖아요. 이거 풀면 안 되지라는 느낌을 정확히 한 1초 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끌었죠, 안전벨트. 저는 무덤을 판다면 잘 덮었다. 그러게. 이번에. 안전벨트 딱 풀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처리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네. 남아 있어요. 진짜 내가 그건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너무 큰 기억이기 때문에. 네, 아니 당연하죠. 안전벨트 풀어야지 얘 잡는데 이걸 풀으면 한 번 더 부딪혔을 때 나는 끝이다 이 생각이 맞아. 드니까 안전벨트 풀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딸이거나 부모였으면 그 1초 고민 안 했을까? 이 생각도 좀 똑같긴 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세요. 부모님들이 네. 하시는 말씀이 네. 내 부모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딸이었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풀었을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근데 일단은 여기 아직까지 네. 자식이 있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레이가 네. 맞게 한 거예요. 딴 사람 안 구하고 딸만 구하면 되지 뭐. 사실 와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레이를 구조 전문가로 설정을 안 했으면 차라리 이게 아니죠, 이해가 아니죠.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레이를 구조 전문가로 설정을 하되 네. 이 사람이 졸라 이기적으로 자기 딸만 구하는 변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면 애초에 이기적인 구조 전문가였던가 아니죠. 이기적이지 않은 구조 전문가가 딸의 위험 때문에 변해가는 변해가는 걸 변해가는 보여주고 그런 싶었던 심정을 거죠. 보여주면 훨씬 차라리 개연성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영화가.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텐데 입체적인 캐릭터가 없어요. 그냥 그게 막무가내예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니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딸을 구하기 전에 중간에 이기적으로 가기 전 단계를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확 지금 극에서 극으로 자신의 몸을 날려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차 안의 여자를 구하다가 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딸만 오로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를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그리고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맛있었던 부분은요. 네. 처음 5분 동안 참 잘 만들었어요. 그 긴박하고 아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차가 부닥치는 밑에 그 깔린 장면들. 사람. 예. 그 부닥치면서 그 여자가 그 안에서 이렇게 튕기고 하는 그 장면들 너무 잘 만들었고요. 그 제일 맛있던 부분 그 뒤로는 좀 다 맛없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래서 그 처음 5분을 위한 영화 같고요. 저는 뭐 정 볼 영화가 없으면 추천을 하는데 일단 비추. 다음 주에 그 쥐라기 공원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는 다음 주를 위해서 그냥 쉬시라고 그냥 이 영화는 그쵸. 보지 마시길 또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을 들었어요. 미국에 안드레아스 이 지진대라고 하고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의 서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기념 영화다. 동네 사람들의 기념 영화. 와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인데 여기 이렇게 무너지게 찍었어. 이런 용도로. 예. 그 동네에서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동네 안 찍었어도 그러니까 있는 건물이 무너진 걸 그 동네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야구장도 그렇고 실제로 있는 네. 건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와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게 제가 한 줄. 건물에 건물주였으면 그냥 즐겁게 볼까요? 그럼요. 네. 이 나쁜 새끼들 아니 다 보험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즐겁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기념 영화다. 네가 한 줄 평이고요. 네. 별점은 그래도 그 영화가 쓰레기 같은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상업 영화로서는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별점은 제가 3점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네. 영화의 스케일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되는 뭐 건물이라던가 쓰나미 씬이라던가 마지막에 찾으러 가는 건물에 뭐 물에 떠 있는 쓰레기들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우리 동네도 그거보다는 조금 건물이 적겠지만 서울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거를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 뭐 점수를 좀 좋게 주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나 CG나 이런 데 공을 많이 들였겠나. 그거는 좀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없었던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너무도 평이하게 뻔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미국 만세까지. 그래서 영화표 값이 조금 아까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별점은 한 3점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줄 평을 하자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 한 줄로 구조대. 마무리하고 싶네요. 예. 구조를 잘해줄 수 있는 남자. 네. 그렇군요.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개봉을 한 자연재해 영화라서 되게 괜찮았던 거고요. 그리고 미녀가 나온다. 점이 되게 좋았고 대부분 이런 영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들은 수동적인 존재인데 블레이크는 이뻤습니다. 네. 되게 좋았고요. 네. 별로였던 점은 맛있다고 말한 거 외에 전부는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뭐 덜하기 구조 전문가라면서 부인하고 딸 이외에 구조할 생각이 없던 것도 그랬고 뭐 그 물을 더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이 건더기가 떠 있는 것뿐이지 물이 탁하지가 않았어요. 아. 뭐 딸이 보일 정도였잖아요. 실제로 했으면은 진짜 물이 그 흙먼지 때문에 안 정말 보이죠? 착해서 안 보이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을 텐데 근데 건물을 한번 걸러서 들어간 물이잖아요. 아니에요. 건물 그래서 건넜으면 거기 먼지가 더 씁쓸했겠죠. 아, 그런가? 네.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을 탁한 부분도 없이 건더기 몇몇 개 떠 있다고 음. 콧더기 헤치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은 지금 쓰나미 영화 그 임파서블인가 그게 잘 만들었어요. 네. 진짜 네. 그 쓰나미를 100% 리얼하게, 이해시켜주는 리얼하게 해주는 영화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다 별로였던 거고 저도 당연히 이건 비추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 순위가 2위예요. 예매 순위가. 볼 게 없어요? 예, 예. 지금 볼 게 없어요. 예. 그래도 이 영화를 홈 CGV에서 그 정도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볼만해요. 수다 떨면서 이렇게 볼만은 네. 너는 이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거 하면서 아빠는 나 음. 구하러 올 거야? 뭐 그러면서 미쳤니? 그리고 가족끼리 보기에 미쳤냐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안 되는 거야? 딸한테 아빠 구하러 올 거냐는데. 저도 이거는 별 3개 정도 주고 싶어요. 아, 네. 세 명이 다 똑같이 줬는데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네. 누가 봐도 알렉산드리오 다다리오는 드웨인 존스 딸이 아닙니다. 드웨인 존스 넌 속고 있는 거야. 이 바보야. 어떻게 너한테 이런 딸이 나오냐? 분명히 드웨인 존스는 이 부인 엠마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지진이 아닌 다른 재난 영화를 하나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살아있는 공룡들이 나오는 재난 영화입니다.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가 주라기 공원의 후속작인가요? 아니면은 뭐 후속작입니다. 새로 리부트된 건가요? 후속작입니다. 주라기 공원 20년 1편에서 후로 나오나요? 예. 몇 년 후 예. 정확히 몇 예.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주라기 공원 1편에서 한참 지난 뒤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MC 한세 새 앨범 지금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이 곡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C 한세의 새 앨범은 유튜브에 붙인 링크를 통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MC 한세 검색하시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을 들으시고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MC 한세의 새 앨범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그리고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